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6244 2018 6244 요것도 이제 그 비슷한 물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항고에 이제 걸렸는데, 요것도 작년 12월 4일 날 매각이 돼서 김땡땡이 4억 6,500에 샀어요. 83%인데, 여기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면, 18년이니까, 임대가 지금 4억 정도 해요. 4억 정도 하고, 매매가 한 5억에서 5억 5천? 뭐 이 정도? 근데 이 사람이 4억 6,500에 받았으니까 아마 한 9천 정도 좀 싸게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예, 9천 정도 싸게 받으면 잘 잡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항고를 채무자가 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이 대금 납부를 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했네? 19년 1월 31일 날 했네요. 했는데, 그러면 한번 문건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보면, 가끔가다 참 요거, 그,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 법원에 이게 문서 접수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DB를 법원에 있는 DB를 갖다 끌어다가 이런 지지 옵션, 뭐 탱커 옵션, 뭐 이런 굿 옵션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 12시가 지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게 뭐 엄청 이상하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런 각 사이트들이 뭐 탱커 옥션, 지지 옥션, 굿 옥션 이런 데에서 캡처한 그때 그 어떤 그 기준 시점으로 캡처한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 법원의 원래 사이트는 그 실시간으로 접수된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 된 것들을 12시 이후에 만약에 이 접속을 해서 보면 안 보여요. 이걸 예전에는 안 막아놨는데 요즘은 그걸 다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살짝씩 좀 달라지니까 낮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밤 12시 한번 보세요. 이런 항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 이후에 진행된 아이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자, 이 물건에서는 김땡땡 소유자가 또 역시 항고를 했어요. 12월 18일 날. 예, 12월 18일 날 했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돈을 냈어. 대금 완납 증명을 했다는 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항고를 했는데 결국은 법원이 안 받아주고 그냥 낙찰자한테 돈 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에. 뭐 그럴 수도 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례에서는 뭐예요? 그 채무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즉시 항고를 냈고, 그 뒤에 집행정지라는 거를 냈는데, 집행정지라는 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 그냥 뭐 무조건 내 집값이 억울해서 뭐 항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받아들이질 않고, 뭐 자기가 지금 개인 뭐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라,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좀 바랍니다라는 어떤 그 소명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냥 대금 납부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억울한 거야. 어떤 소명거리가 없고, 그냥 자기 집이 뭐 싸게 낙찰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애착이 있어서 좀 억울해서 그냥 항고를 했죠. 예, 항고를 하게 되면 시간 끌기가 되잖아요. 예, 대금 기간이 안 잡히니까, 아직 못 잡히니까 자기가 뭐 이사를 나가도 좀 시간을 좀 텀을 벌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법원에 이제 재량으로 딱히 뭐 소명도 없고 그냥 항고장만 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기각을 처리하고 대금 납부를 시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항고를 한다라는 건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이유 없이 항고를 한 사람들은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다 받아줬어. 받아줬는데 이게 너무 악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항고를 하려고 하면, 자, 접수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접수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은 공탁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몇 프로? 이 낙찰가의 10%.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4억 6,500이면 10%면 얼마예요? 4,650만 원이잖아.
그 4,650만 원을 놓고 항고를 이제 네가 억울하면 이제 시작해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항고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저게 만약에 항고를 했는데 지잖아요. 그 보증 그 10%가 몰수에 몰수 4,650이 그러다 보니까 접수까지는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그럼 공탁금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기각 처리를 하고 바로 대금 납부를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쵸. 이건 아까 이제 봤던 거고, 이것도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채무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언제요? 바로 다음 달에 대금 납부를 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특별히 어떤 소명거리가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냥 바로 기각 처리하고 낙찰자한테 돈을 납부하라는 기한을 이제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이제 다른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사례예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낙찰받은 게 있어요. 작년 2월 달에 낙찰받은 게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 대리 이제 뭐 하여튼 결국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했죠. 했는데 제가 그거 이의 신청서를 가서 이제 열람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 내용도 없는 거예요. 별 딱히 그냥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경매 속행 신청서를 빨리 해달라, 그냥 빨리 처리해달라 해서 제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돼서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법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사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상위 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작년 2월달에 낙찰이 됐지만 그 항고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가 언제 요번 1월달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항고한 게 기각이 처리되면서 대금 납부 날짜가 잡힌 거죠. 그래서 요번 1월에 제가 대금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2월부터 요번 1월까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 이 항고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물건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뭐 집행정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고가 들어오면 무서워서 법원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왔지만 뭐 이제 좀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굳이 이거는 내가 보증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을 차라리 벌고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기다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1년 사이이긴 하지만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르고 괜찮게 받았던지라 오히려 괜찮았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즉시 항고를 남발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항고보증금. 아까 왜 10%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고 싶다라면 매각 가격이 10%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라 라고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정당 방위 또는 어떤 소명거리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경매 사건에서의 항고는 좀 그냥 채무자나 소유자가 좀 억울하다라는 개념의 항고나 의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증금 몰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 채무자가 즉시 항고가 했었을 때 치아 기각 각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보증금을 몰수한다. 그리고 몰수된 보증금은 어디에 편입이 된다? 배당 금액에. 그러니까는 그죠? 배당 금액에 그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더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보러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보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매각 보러가는 언제 낸다고 그랬어요? 요때 경매 낙찰되고 나서의 7일 후 요때는 우리가
의의 신청이 아니고 불허가 신청, 좀 약간 사건이 말랑말랑했었을 때의 그런 때라서, 이때는 내가 저기 항고에 대한 보증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요 7일 2주째에 만약에 내가 항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매각대금의 10%를 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각에 대해서, 매각 이후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낙찰을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요. 보증금을 빨리 회수를 해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냥 뭐 빨리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돈을 신청하면 바로 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물건에 따라서 내가 좀 기다려도 괜찮겠다. 아까처럼 뭐 그렇게 아파트를 한 1억 정도 싸게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 돈을 찾아오면 그냥 그 경매 자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신청한 것 같다, 이런 서류들을 보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그 1억보다 더 싸게 산, 만약에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상승장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 그냥 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이의신청 항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